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버스 운전을 해온 40대 남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청취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보내봅니다. 너무 기적 같고 감동적이며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요즘 같은 팍팍한 시기에 다들 듣고 마음 따뜻해지시면 하고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운전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군대도 운전병으로 다녀왔고 대학 졸업하고서는 바로 한 서울의 유통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수출과 수입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다가 나중엔 유통 구조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되었는데 문득 운전과 관련된 기능들을 취득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륜기 면허나 화물 면허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전문적으로 운전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직장이 지루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배를 모으는 일에도 흥미를 갖게 되었고 제대로 배우기 위해 다시 대학을 진학하고자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대학을 위한 공부를 하려니 막막했지만 꿈이 확고했었고 하다 보니 또 할만하다고 느껴져서 몇 개월 정도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로 시험지를 풀게 됐는데 점수가 너무 엉망으로 나왔고 과거에 저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근처의 학원에 등록했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20대 중후반의 늦은 나이였기에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조교 선생님이나 강사님들이 계셨지만 개의치 않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수업을 듣는 교실에 어떤 처음 보는 여자가 등장했고 저는 처음 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첫인상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작은 키였고 마구 자란 단발머리의 소녀였는데 교실이 꽉 차 있었어서 어디에 앉을지 고민하고 당황한 표정이 너무 귀엽게 보였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그 여자에게 구애했고 그분도 역시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었기에 저를 거절하고 계속 거리를 두려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고 아쉬웠지만 저에게도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시험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시험이 끝났고 저는 안타깝게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해에 대한 꿈은 포기하고 버스를 모는 운수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학원에 간 거의 마지막 날 그 여자분을 찾아내 이름과 번호를 여쭈었는데 그분은 단호하게 제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시험을 핑계로 거절해 오던 게 아니라 자기는 연애할 생각이 아예 없다는 이유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다는 걸 깨닫고 깨끗하게 그분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버스 기사가 되어서도 그분을 생각했으며 그분과 비슷한 실루엣의 여성분이 버스에 타고 나시면 움찔움찔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서울 시내를 운전하고 있었고 퇴근 시간이 막 지나고 막차 시간대가 오기 전 다소 사람이 많이 없던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제 앞에서 한 승용차가 급정거하더니 수상하게 운전을 하였습니다. 차선을 급히 바꾸기도 했고 급정거를 자주 하기도 했습니다. 직감상 음주운전이 아닌가 싶기도 했고 운전자가 멀쩡한 상태가 아닌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마침 그 부근의 정류장에서 마지막 승차 손님이 내리시고 곧 종점으로 향하던 찰나였기에 더 주시해서 그 승용차를 보며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그 승용차가 제 옆 차선에서 큰 차를 박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차도 급정거를 하며 앞에 소형차와 충돌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몇 중 추돌로 번지며 정말 도로 상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꽤 큰 사고였습니다. 저는 당장 갓길에 버스를 세웠고 최대한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렸으며 상황을 살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곧 경찰과 구급차들이 올 터였지만 다친 사람들은 없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대부분의 차량에서 운전자들이 나와 상황을 살피고 있었는데
한 소형 차량에선 아무도 나와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저 소형차를 들여다보아야겠다는 생각에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썬팅이 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다행히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운전자와 운전자 옆에는 카시트에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에어백도 터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 운전자가 몸을 던져 굉장히 위험한 자세로 차 내부에 웅크려 있었는데 피도 보였고 무언가 심각한 상황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크기가 너무 작아 충격을 그대로 더 크게 흡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장 제 버스에 있던 망치를 들고 와 안전하게 유리를 깼고 그 소형 차량 안에서 일단 아이를 먼저 구출했고 그 다음 여성분을 드러냈습니다. 여성분은 팔과 얼굴, 머리 쪽을 심히 다치신 것 같았는데 출혈이 있어 보여서 당장 제가 아는 대로 응급처치를 해드리고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여기 응급 환자가 있다며 외쳤습니다. 조금 나중에 들어보니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조금만 늦게 발견했거나 구급대원분들이 오기 전에 응급처치가 되지 않았더라면 과다출혈로 더 심각한 상황에 놓였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정신이 없어 잘 몰랐고 더군다나 얼굴이 피범벅이었기 때문에 알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러 오셨을 때 마주했는데 바로 제가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하던 학원에서 제가 첫눈에 반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머리도 많이 길어졌고 그 옛날의 학생 느낌이 완전히 없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길거리에서 마주쳤다면 못 알아볼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했고 첫사랑이 뭔지 그 의미가 조금 우스워지기도 했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할 사람을 1년 정도 끙끙 앓아가며 사랑했다는 사실과 후에도 오래 잊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 계기로 그 여자를 다시 재회하게 됐을 때는 그래서 상황이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과 달리 그 여자분에 대한 사랑이 거의 없는 쪽에 가까웠고 또 하는 일 특성상 스케줄이 유동적이고 늦은 시간대에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기에 그 여자분과 가까워질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분은 저에 대한 고마움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큰 호감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감 없이 그 여자분을 몇 번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도 드물었고 또 당시에 너무 바쁜 일정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 몇 번은 큰 감정을 못 느꼈었는데 횟수가 거듭될수록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느꼈고 삶의 활력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혼자 짝사랑했던 첫사랑을 우연히 제외하여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그 당시 구해주었던 여자친구 차 안에 있었던 아기는 여자친구분 언니의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제 여자친구의 조카였던 것입니다. 그 아이와도 아주 잠깐씩이지만 어쩌다 얼굴을 보게 됐었고 제게 무척이나 고마워하였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여자친구와 그 아이는 기적처럼 살아났다는 것에 감사히 생각하며 제게 무척이나 고마워했다고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고 여자친구와의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울며 말했습니다. 형부가 조금 심각하고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달래고 상황을 찬찬히 들어보니 여자친구의 형부분은 희귀한 병에 걸리신 상황이었고 그 병은 바로 갑자기 바람이나 추위가 느껴지면 심각한 통증을 느끼는 병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기억이 안 나지만 치료가 매우 어렵고 그 형님분이 느끼신다는 통증의 정도까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서 매우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질병을 얻게 되시면서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되셨고 자연스럽게 수입이 끊기며 가정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언니네 가족과 매우 각별하게 지내는 사람이었기에 여자친구는 본인의 일처럼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하였고 급기야 저 몰래 본인이 일을 늘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밤까지 운영하는 술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입을 늘려서 언니네 사정에 보탬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초반엔 일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여자친구가 피곤해했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들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버스 운전기사였고 여자친구는 당시 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수입이 형부의 가정을 책임지고 도울 만큼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점점 더 힘들어함과 동시에 저에게 의존하는 정도도 커졌고 그 무렵 저는 이상하게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지 않아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제 아내가 빚지는 걸 못 견디는 성격이었고 저와 연인 사이일 땐 더욱 그게 심했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 운전을 일찍 마치는 날이나 휴무 날에는 대리운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저축도 했고 아내의 언니, 그러니까 제 처형 가족 내 살림에도 보탬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몸은 너무 피곤했지만 아내를 고생시킬 수는 없었기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대리운전 일을 하던 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도 너무 피곤했지만 졸음운전은 안 되기에 정말 졸음을 꾹 참아가며 일을 하던 중이었고 마지막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근처 편의점에서 에너지 드링크 음료를 구매해서 마시고 탔습니다. 그 차의 주인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시는 지긋한 나이의 할아버지셨는데 풍채도 좋으셨고 그 차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차종이었기에 여유로운 분 같아 보이셨는데 실제로 하시는 언행과 행동도 느긋하고 둥글둥글 하셨습니다.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제 모습을 보고 많이 피곤하면 조금 눈을 붙이고 출발해도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도 지금 조금 술이 들어가 당장 출발하면 속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미 아내에게 조금 꾸지람을 심하게 듣고 아내가 잠든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늦는 건 괜찮다며 농담도 던지시고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간 대리운전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까지 따뜻하고 감사한 분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날따라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런저런 실없는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감당해야 할 일이고 책임져야 하고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가끔씩은 정말 쉬고 싶고 자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엄청 큰 돈 액수를 말하시더니 이 돈을 빌려줄 테니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큰 액수였고 또 저희 가족의 일이기보단 처형내의 일이기도 했기에 선뜻 도움을 받는다고 모든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과 제안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대리운전을 마치고 그분의 번호와 성함 그리고 하시는 일 정도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올해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셨고 개업도 하셨으며 현재는 교수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게 되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이 아무리 고돼도 세상이 따뜻하다는 느낌에 한동안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형님분의 희귀병 증세가 점점 호전되게 되었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시며 갈수록 저희 가족의 상황이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처형의 아이, 제 아내의 조카, 그러니까 제가 10여 년 전 구해줬던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올해 아빠의 투병 생활을 지켜보며 의사의 꿈을 꾸었던 아이는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전부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아이가 기특해서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저희의 형편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이사도 했고 올해 형편이 안 좋아 2세 계획은 꿈도 꾸지 못하였었는데 늦둥이지만
아이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카 자식이 대학에서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수업을 진행하시던 교수님이 급성 심장 발작 증세를 일으키셨는데 엄청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완벽하게 해내었고 119 신고를 하고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대응을 잘했다고 하였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당황했었고 모두 의대생들이었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증상이었는지까지는 알지 못하였는데 조카는 뇌의 문제로 쓰러지신 게 아니라 심장 쪽의 문제로 쓰러지신 것이라고 파악하고 아주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를 통해 전해 들었던 말들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여튼 조카가 매우 기특한 일을 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카가 기특하고 대단하다고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듣고 바로 까먹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처형네와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고 아내는 임신 중이라 잠이 많아진 상황이라 먼저 자러 들어갔었고 어쩌다 보니 저와 조카가 길고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본인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제가 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는 조카가 훌쩍 컸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술도 기울이며 대화가 깊어졌고 갑자기 제가 아주 옛날에 본인을 구해준 이야기를 또 꺼내었습니다. 지나가는 말들이라도 저에게 늘 감사해야 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정말 지겹도록 들었다며 제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나칠 수 있었고 다수의 사람들이 베풀 수 없는 정의와 사랑을 보여줘 고맙다는 진지한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본인이 수업 중이시던 교수님이 쓰러지셨을 때 구해드렸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살 남짓 되었던 본인을 구해줬던 그 절실한 마음을 떠올리게 됐고 그간 본인이 배워왔던 모든 지식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감사하단 말을 들을 때와 달리 제가 그 아이에게 그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본인의 제대로 되었던 응급처치 때문에 평소 심장이 안 좋으셨던 교수님의 갑작스러웠던 발작을 잘 극복할 수 있었고 그것에 큰 감사를 느낀 교수님께서 본인을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 교수에 대한 관심은 없었기에 이름을 물어보거나 할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저희 조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듣자 하니 미친 듯이 본인을 살리려 노력했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학생을 그렇게 정의롭게 만들었냐고 물어보셨고 그때 조카가 대답을 하기 위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 한구석에 저에 대한 감사와 그로 인해 사람을 구하고 목숨을 중히 여기려는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대답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교수님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하셨고 제 조카는 거기서 제가 어릴 적 본인을 구해던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조카와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조카가 같이 식사를 할 생각이 있냐고 제게 물어왔습니다. 훈훈한 자리가 될 것 같았고 마침 제안받은 날도 제가 휴무인 날이었기에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당일 조카와 함께 고급스러워 보이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정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제가 처형네를 돕기 위해 대리운전 일을 할 때 감동을 받았던 의사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맞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조카의 교수님, 즉 저에게 큰 힘을 주셨던 그 의사분도 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세상이 너무 좁다곤 하지만 이렇게 인연이 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였습니다. 제가 우연히 버스를 몰다가 사고를 목격하였고 도움을 준 사람이 감사하게도 첫사랑이었기에 제외할 수 있었고 그 옆에 있던 아이도 저로 인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며 그 아이가 커서 저에게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본인의 교수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힘들 때 한 어른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었고 어떻게 갚을지 모르는 채로
평생을 감사히 살아오고 있었는데 저에게 도움을 받은 제 조카 녀석이 그 은혜를 대신 갚아드린 것은 아닌지 싶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았죠. 그 식사 자리에서 저희의 이야기들을 모두 들은 조카는 너무 놀라하셨습니다. 제 조카는 저에게 감사하고 있었고 저는 교수님께 감사하고 있었으며 교수님은 제 조카에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믿기진 않았지만 마음이 벅찼고 세상이 너무나도 특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요즘이지만 큰 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도 이 귀한 그리고 너무나도 운명 같고 믿기지 않으며 신기한 일들을 곱씹으며 하루하루 감사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읽어주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